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마지막쯤에 분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리세일이랑 프리세일 차이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저는 분양 전문가도 아니고 리얼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먼저 쉐어하겠습니다. 메모장을 하나 켤게요. 시가 크게 이렇게 아주 줄임기 1번 매매 이거를 리세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분양 프리세일. 그래서 1번 매매는 그냥 누가 예전에 산 거를 다시 사는 걸 일반 매매라고 하고요. 분양은 아직 지어지기 전 건물을 미리 사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되게 청약 분양 해가지고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장점 첫 번째, 다운페이 부담이 적다. 왜냐면은 일반 매매를 할 경우에는 20% 이상 다운페이를 해야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20% 다운페이를 해요. 근데 분양 같은 경우는 20% 다운페이를 당장 요구하지 않고 어느 지역은 10%만 요구할 경우가 있고 20%를 요구하더라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10% 그리고 6개월 뒤 5% 그다음 6개월 뒤 5% 혹은 그 완공 시점이 더 멀리 5년 뒤라고 하면은 이 갭을 더 길게 주는 프로젝트도 봤습니다. 다음 모기지 승인을 당장 받을 필요가 없다. 모기지 승인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출 가능한 금액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만약에 내년에 내가 이직을 해서 연봉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대출이 더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연봉으로 가능한 대출로는 이 집을 살 수 없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직을 통해서 연봉이 올라서 대출이 이만큼 나와서 이 집을 살 수 있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분양이 맞겠죠. 왜냐면은 모기지 승인을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직이나 승진 등 그리고 전매 가능. 전매는 그거잖아요. 그 분양을 내가 받았는데 입주하지 않고 그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개발사에 따라서 안 되게 하는 개발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양을 처음 받을 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매할 때 비용이 든다고 해요. 1, 2%, 3%.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분양을 받기 전에 알아보셔야 하는데 이게 있어서 좋은 게 일단은 클로징 못할 경우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클로징 못할 경우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투자용으로 본다면은 단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겠죠. 내가 5년 뒤에 입주하는 하이라이스 콘도에 분양권을 받아서 기다렸는데 예상처럼 이직이 안 돼서 대출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시장이 좋아서 집값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차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쉽다. 프로세스가 쉽다. 저도 한국에서 분양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한국은 분양받을 때 가산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이거나 혹은 자식이 있어야지 유리하다. 어떤 경우 뺑뺑이 추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선착순이거든요. 그리고 가산점 그런 게 없고 추첨제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는 프로세스가 쉬운 거죠. 또 경쟁률도 낮은데 왜냐면 요즘에는 사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집을 일반 매매로 사려면은 경쟁자가 엄청 많습니다. 모두 다 사려고 하는 지금 시장이니까. 그래서 분양이 일반 매매보다는 경쟁률이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 거잖아요. 새 거입니다. 왜냐면은 물론 일반 매매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인스펙션을 하지만 고쳐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바닥도 있을 수 있고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새 집은 다 새 거입니다. 그래서 고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가면 워런티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메트로 살 때 그때 신축 콘도에 처음 입주했는데 그때 워런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고장난 거 있으면은 공짜로 고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차 주차장이나 에어컨을 제가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전기차 오너인데 전기차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요즘 밴쿠버가 엄청 더워지고 있는데 에어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내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새 집이라서. 그리고 새 집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일단은 새 집이니까 렌트비를 옆에 오래된 콘도보다는 10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가격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새 집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분양의 장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반대로 그럼 일반 매매의 장점을 생각해 볼게요. 일단 1번, 분양의 단점이 일반 매매의 장점이니까 이걸 어떻게 적을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단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값이 떨어질 수도. 왜냐면 분양은 미래 집값을 갖고 산정한 거라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개발사들은 오를 거니까 이 정도 가격 할 거, 그래서 이걸로 팔아야겠다라고 하고 파는 건데,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제가 캐나다에서 부동산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됐고 한국에서도 부동산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보통 이렇게 완공이 언제 돼서 이때 입주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지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을 짓는 재료 수급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딜레이가 더 생길 거고, 앞으로 5년 뒤니까 한국은 사실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딜레이를 안 만들겠죠. 그리고 딜레이가 있으면은,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딜레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딜레이가 벌어졌어도 한국 사람들은 그걸 따라잡겠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년 뒤에 입주가 예정이라서 2년 동안 살 집을 찾았는데, 그게 만약에 늘어진다면은 그 집에 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뭐 살 곳이 없어서 잠깐 머물 곳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는 느낌이 안 든다. 왜냐면 저희 뭐 이렇게 핸드폰 사면은 돈 내면은 바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물건은 저희가 돈을 주고 바로 이렇게 집으로 데려오거나 볼 수 있는데, 분양을 받으면은 받는 건 종이 쪼가리 하나 있고 아니에요. 뭐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리고 사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한 뭐 디파짓 10%를 뭐 몇천만 원을 넣었는데, 혹은 억을 넣었는데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잘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안 드니까 또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은 집에 어떠한 데미지가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분양 같은 경우는 새 집이라서 모든 가구나 전자기기가 새 거인데, 그게 다 100% 완벽하다는, 100% 괜찮다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매매와 분양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외에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잖아요.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누가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으면은 선택권이 많아요. 뭐 나는 내 돈으로 일반 매매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렵겠지만, 저 사회 초년생들을 생각해 보면은 둘 다 어려워요. 일반 매매도 어렵고 분양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사실 분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운페이 부담이 적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저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고,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자 모아놓은 재산이나 그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미 집 한 채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 매매보다는 분양이 낫겠죠. 집이 없는 경우는 일반 매매, 분양 둘 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산을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게 가능한지 찾아보고 그 안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수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단점 하나 더, 그리고 방금 말하면 생각났는데, 입주 전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입주가 5년 뒤인데 5년 동안 월세를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당장 입주를 내 집에 살면서 5년 동안 그 모기지를 깎고 있는 게 좋은지 계산을 또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 알았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시청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뒷부분에 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한국 분양과 캐나다 분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가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시청률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쪽 영상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